나는 1, 2월에 연말정산 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고 유형을 조회했는데 내 신고 유형 I 나왔다? 빨리 세무사님한테 달려가세요.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 내는 달, 종소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이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저같은 프리랜서 사업자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분, 해당되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세무사, 세무 관련 플랫폼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혼자서 신고하는 방법까지도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가 뭐고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 6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다양한 세금의 종류들을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근로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나는 1, 2월에 연말정산 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첫째, 작년에 퇴사를 한 직장인. 작년에 퇴사를 했다면 올해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렇다면 이번 5월에 내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퇴사를 하고 또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1월에서 2월에는 이직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퇴사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번 5월에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엔잡 하시는 분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난 부업으로 진짜 조금밖에 안 버는데? 라고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연말정산을 하기는 했는데 정정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다 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받을 돈, 아르바이트 정산 금액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건 사업소득을 떼고 받은 거예요. 매달 3.3, 3.3, 3.3 세금을 떼고 내가 급여를 정산을 받았으니까 이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단 하루 이틀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잠깐 손이 부족해서 특판 아르바이트 쓰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의 일당이 18만 7천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애초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다 급여를 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럴 때는 내가 떼인 게 없으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 박사 과정 밟고 있는 분들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꼬박꼬박 연구비 받으셨을 거예요. 연구비에서는 8.8%를 떼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내가 연구비에서 항상 건마다 8.8%를 떼었으니까 이 8.8%를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돈, 번 돈 자체가 크지 않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꽁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 6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이잖아요. 저 같은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버는 돈은 대부분이 이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입니다. 먼저 사업소득은 이미 이름에서 힌트가 있어요.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뗀 거잖아요. 3.3%를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가고요. 반면에 기타소득은 8.8%를 뗐을 거예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소득들을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 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일회성 소득이라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강의료, 원고료, 공모전 당첨금, 그리고 복권 당첨금 등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도 강의를 쭉 하고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강의를 불러주시는 곳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강의를 출강하는 거는 대부분 일회성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8.8%를 떼는 거죠. 공모전 상금 같은 거도 항상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대회에서 그 상을 받는 건 일회성이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일회성 소득이라고 보고 기타 소득 8.8%를 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정산을 하는 거는 연말정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말정산도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 징수를 통해서 먼저 내두었다면 1년 동안 이 세금을 잘 냈는지 더 냈다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돌려주고 덜 냈다면 빨리
내놓으세요. 더 걷어가는 이 과정이 연말정산이었잖아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덜 냈으면 더 걷어가고 더 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종합소득세는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불이익, 대표적인 건 가산세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가 있어요. 특히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내가 무신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아니 전 진짜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겠죠? 세금이 진짜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죽음이고 하나가 세금이래요. 자, 이제 간단한 개념들을 챙겨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종합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라는 직업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대신해주기 위한 세무 플랫폼들 3.3 같은 것들이 나타난 거겠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3.3 같은 세무 플랫폼 이 요즘 되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려나 조회하는 것 자체는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세무 플랫폼에서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요. 아, 나 요 정도 돌려받을 수 있구나. 먼저 요 윤곽을 그리고 나서 셀프로 신고를 하시면 이 금액을 위해서 더 열심히 셀프 신고할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손택스에서도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좀 따지고 볼 것들이 자세하게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손택스는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하는 거여서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홈택스 홈페이지 PC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혼자 할 때 제일 멘붕인 게 신고 유형 같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첫째, 신고 유형. 둘째, 장부 작성 유형. 셋째,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약간 외계어 같기도 하죠. 먼저 신고 유형.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정말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증빙하고 오히려 혼자 있다가 더 금액을 많이 내게 되는 덤터기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신고 유형에 따라서 아,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난 셀프로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나는 그냥 쿨하게 일정 비용을 들여서 세무사를 쓰거나 세무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시면 돼요. 신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S, A, B,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나뉘어져요. 이 중에서 셀프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고 유형은요. D, E, F, G 이 네 가지 유형이에요. 조회를 했는데 D, E, F, G 말고 다른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아예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복잡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고 유형을 조회했는데 I가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급적 세무사를 써서 꼼꼼하게 세무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면요. I라는 신고 유형은요. 국세청에서 일종의 경고를 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경고예요. 라고 지정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유독 소득 신고를 적게 했다거나 외화로 돈을 벌어들인다거나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내 신고 유형 I 나왔다? 빨리 세무사님한테 달려가세요.